서울 노원구에 사는 69세 손정자 씨는 40년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5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정자 씨는 밤에는 무서워서 TV를 켜놓고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가 거울을 봤어요. 많이 늙은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쓰러진다면 누가 발견해 줄까? 정자 씨는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손 닿는 곳에 두었어요. 혹시라도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요. 그때부터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공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무척 쓸쓸하게 혼자 아침을 차려서 대충 먹었어요. TV를 켰지만 뉴스 소리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려다가 멈추었어요. 컴컴한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거실 불은 켜놓고 잤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이 지났지만 정자 씨는 여전히 매일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정자 씨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혼자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왜냐고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67세인 동생 손정희 씨는 대구에 살고 있었어요. 동생도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하직했던 거예요. 동생 정희 씨는 그 충격으로 남편 장례식 후 사람들 만나는 것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왜냐고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 어떻게 됐어? 아, 돌아가셨구나. 힘들겠다.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났어요. 병원에서는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정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삶이 멈춘 거라는 걸. 하루 일과 아침 7시 일어남, 아침 8시 TV 켬, 점심 12시 라면, 오후 3시 낮잠, 저녁 6시 TV, 밤 10시 잠,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웃을 일도 없었고요. 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정희 씨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우유와 식료품을 사러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사람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정희 씨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서울에 사는 언니도 동생과 거의 비슷한 일과였어요. 어느 날 밤 11시 언니 정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무슨 전화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사람 얼굴 하나도 못 봤어. 정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기 이야기 같았거든요. 나도 그래. 오늘 아무도 안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이렇게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워. 언니 정자 씨도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나도 매일 무서워. 한참을 울고 난 후 언니 정자 씨가 말했어요. 그럼 서울로 올라와라. 뭐라고? 우리 집 비어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처럼 함께 살자. 언니 진짜야?
그래,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동생을 부르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 씨가 서울로 이사 왔어요. 언니 왔어. 어서 와, 우리 동생. 결혼하면서 헤어졌던 두 자매는 40년 만에 다시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 밥 먹을 때도 이거 맛있다. TV 볼 때도 저 탤런트 누구야?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서서히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활 습관, 말투, 성격 차이가 보였어요. 언니 정자 씨는 깔끔했어요. 설거지는 바로바로, 빨래는 매일, 집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 정희 씨는 대충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빨래는 모아서, 집안 정리는 간단하고 편하게. 어느 날 아침 언니 정자 씨가 말했어요. 정희야, 어제 너 컵 안 씻었지? 아, 나중에 한꺼번에 씻으려고 쌓아두었어. 나중이 언제야? 싱크대에 이틀치가 쌓여 있는데. 언니는 왜 그렇게 깔끔해? 하루 정도 그대로 있으면 어때서? 그렇게 쌓이면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 알았어, 내가 하면 되잖아. 작은 말다툼이 점점 잦아졌어요. 화장실 쓰는 시간, TV 리모컨 사용, 에어컨 온도, 모든 게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한 달째 되던 날, 동생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대구에는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편했는데. 언니 정자 씨도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언니 정자 씨가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몹시 어지러워서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정자 씨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쿵! 방에 있던 동생 정희 씨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현관에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발견했어요. 언니 정신 차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9에 연락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기가 없었으면 언니는 지금 혼자 현관에 쓰러져 있었겠구나. 아무도 몰랐겠지.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나 발견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정희 씨는 혼자 앉아 있는데 겁이 나서 손이 떨렸어요.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동생입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이에요. 과로하셨나 봐요. 정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언니 병실로 달려갔어요. 언니 정자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희야. 깜짝 놀랐지? 정희 씨는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자 씨도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정희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다시 혼자가 되는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날 두 자매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했어. 언니가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무 내 방식을 강요한 것 같았어. 언니, 우리 규칙 만들자. 규칙? 응.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해. 그날 밤 두 자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주기. 2. 화가 나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하기. 3. 하루 한 번은 함께 밥 먹기. 4.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외출하기. 5. 잠자기 전에 서로 잘 자라고 말하기. 그 작은 약속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방식대로 살았어요. 정자 씨는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정희 씨는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오늘 된장찌개 어때? 좋지. 시장도 함께 다녔어요. 시장과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수다도 떨었어요. 예전에 서로 혼자 장을 볼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구경하며 쇼핑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뭐 배울까? 배워? 응. 문화센터 가서 배우자. 두 자매는 인근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반.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붓질도 서툴렀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같이 수강하는 사람들도 좋았어요. 세 달 후, 두 자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자 씨는 꽃을, 정희 씨는 풍경화를 그려서 집에 걸어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생겼어요. 72살 할머니 박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전시회 갈래요? 좋아요. 박순자 할머니와 정자 씨, 정희 씨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림도 감상하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나 이제 다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 정자 씨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샤워할 때 문을 닫아도 괜찮다는 걸, 혼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왜냐고요? 옆에 동생이 있으니까요. 정자 씨는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손 닿는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거실불도 끄고 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 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들은 엄마를 봤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빛났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이모랑 같이 살잖아. 너무 행복하고 좋아. 진짜 좋아 보여요. 다행이다. 아들은 이모를 봤습니다. 이모도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렇지. 내 엄마 덕분이야.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행복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정자 씨와 정희 씨는 서로 반찬을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정자 씨 혼자 살던 때와는 다르게 서울 노원구 그 아파트에서는 웃음소리가 자주 납니다. 수다 소리도 들리고요. 정희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언니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치킨 시키자. 두 자매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습니다. 잘 잤어? 응, 언니는? 밤에 자기 전에도 서로 인사합니다. 잘 자, 언니. 잘 자, 정희야. 이 이야기는 자매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혼자 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형제 자매에게 혹은 친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해 보세요. 같이 살까? 그 한마디가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